자, 이어서 A light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담배나 술 소비와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은 do not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없대요. 뭐를? 대절을요. 여기 좀 지울게 잘 안 보여서. 대절이 뭐냐? Consuming these foods is rewarding. Rewarding은 satisfying이랑 똑같은 뜻이야. 만족감을 주는 거야.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즉 이제 맛있지만 건강에 안 좋은 거,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정말 만족감을 주는구나 나에게. 이런 거를 이제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배울 필요가 없을까요? 왜냐면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런 맛을 선호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선호하거든요. 그런 맛이 어떤 건데요? 설탕이나 지방이나 소금이 높은 그런 음식을 선호하겠죠. 예를 들면은 가장 흔하게 광고되는 음식이랍니다. 됐어? 이거를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봐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담배니 뭐 술이니 뭐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 회사 직원이야. 뭐 사장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서 홍보를 해갖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담배를 많이 팔아야겠죠. 그런데 담배는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이 몸에 안 좋다는 거를 그러니까 애초부터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 야, 깐난애기가 술 담배가 안 좋다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뭐 어떻게 정확하게 안 좋은데 이런 거를 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괜찮다고 뭐 그렇게 안 나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합니까?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술 담배 하지 맙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술 담배 하면 안 좋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여러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음식들이 있죠. 이런 맛 좋은 음식들. 이런 맛 좋은 음식들은요. 자, 설탕 많은 음식 먹으면 안 돼. 지방 많은 음식 먹으면 안 돼. 소금 많은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를 막 그런 식으로 장려하는 캠페인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제과회사 사장이야. 똑같아 그러면 난 제과를 많이 팔아야 돼. 그럼 이제 홍보를 하겠죠. 홍보할 때 뭘 강조합니까? 당연히 맛을 강조해야겠죠. 우리 거 겁나 맛있다. 먹어봐라. 근데 각종 캠페인 같은 데에서 야 이거 먹으면 너네 건강 안 좋아진다. 이런 캠페인이 있어요? 없잖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맛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담배나 술이랑은 다르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글은요. 식품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의 음식 선택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야. 음식 선택 형성. 음식 선택 형성이 뭐야? 음식 선호도. 됐어? 음식 선호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어려서 식품 마케팅에 노출이 돼서 그 노출받은 걸로 인해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그 섭취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왜? 그 식습관은 잘 안 바뀌니까. 됐어?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공공보건 문제가 생긴다. 전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된다. 이런 영향력이 생긴다. 그래서 식품 마케팅의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거죠.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내용?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뺨따구를 때리고 있냐? 내가 때려줄게. 힘 조절 못할 것 같아. 나의 감정이 실릴 것 같아 왠지. 자, 다음 거 볼까? 5강 3번 볼게요. 쉬워요 이것도. 자, 다들 정신 차렸죠? 가보겠습니다. 소재를 보면 벽 정원의 이점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벽 정원이 뭐냐면요. 여러분 왜 그 건물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건물 벽에 막 이렇게 풀떼기 막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거예요 이거. 벽 정원. 됐죠? 자, 갈게요. Nutrition and quality of air. 영양 그리고 공기의 질이 are two of the most important drivers of good overall health. 좋은 전반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주요 요인 중 두 가지랍니다. 자,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할게요.
우리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바로 공기의 질과 영양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문장에서 지금 중요한 얘기 다 했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죠. 다시. 공기의 질, 영양분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이거야.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두 가지를 잘 챙겨야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럼 두 가지를 어떻게 챙기라고? Make a wall, 벽을 만들래요. With several vertical boxes hung from one another. with 분사 구문으로 나왔는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채소 상자가 서로로부터 걸려 있는 채로. 됐어? 그러니까 몇 개의 채소 상자가 있는데 이게 서로 걸려 있는 채로 벽을 만들래요. 그리고 install it. 그것을 설치하랍니다. Next to an outer living area or near a window. 그러니까 뭐 바깥에 이제 그 생활 공간 옆에 아니면은 이제 뭐 창문 옆에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그걸 설치하랍니다. And 그러면 자 여기 명령문이죠? 여기도 명령문이야.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명령문의 and야. 여기 써놨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you will be getting a good dose of both elements. 너는 두 가지 요소 모두 충분한 양을 얻게 될 거랍니다. 두 가지 요소 뭐예요? 이거. 됐어?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주제이자 사실은 얘는 요지예요, 요지. 필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벽을 만들라는 거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살아있는 벽, 정원을 만들라는 거죠. 살아있는 벽, 정원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챙길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아니 살아있는 벽, 정원을 만들면 어떻게 얘네 둘을 챙길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나와야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공기의 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영양분 얘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근데 내용이 좀 뻔하지 않겠냐? 딱 예상이 가지 않냐? 아니 식물을 근처에 기르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내가 주거 공간 뭐 근처에다가 이렇게 기르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얘가 뭐 이산화탄소 빨아들이고 산소 내뱉어갖고 뭐 공기를 정화를 시켜준다 뭐 이런 내용 나올 거 아니야. 영양분은 뭘까요? 어쨌든 채소를 기른 거니까 그거 따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영양분 챙긴다. 뭐 그 얘기지 않을까요? 뻔하죠? 한번 볼게요. Living World Gardens. 여기서 living 동명사 아니다. 내가 여기 화살표 표시해놨죠? World Gardens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 R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수일치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벽 정원은요. Full of plants, 식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식물이 어떤 거냐? That breathe in carbon dioxide and breathe out oxygen이래. 즉,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들이마시고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는 식물로 가득 찬 살아있는 벽 정원은 are a fantastic way. 멋진 방법이래. 뭐 하기에? 투부정사 하기에. To help filter the air surrounding a living area. 생활 공간을 둘러싼 공기를 필터링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멋진 방법이다. 여기서 help 뒤에 동사 원형 써도 되고 투부정사 써도 됩니다. to filter 써도 되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뭡니까? 공기의 질적인 측면에서 좋다. 이 얘기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공기의 질 얘기 이어지는 거야. This oxygen. 자, 이런 산소는 reaches a city dweller. dweller는 거주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산소는 도시 거주자에게 도달하는데요. 그 거주자가 with a living wall. 그러니까 살아있는 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거주자예요. 근데 뭐 한다면 그 거주자가 is sitting on the balcony, 발코니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we're sitting inside home, 집에 앉아 있다면. 근데 대신 어떤 상태로?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됐어? 이러면은 이제 이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벽정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이제 그 아까 내가 건물로 얘기했는데 건물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책장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테라스가 있어. 집에 테라스에 책장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여기다 이제 식물을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물을 놔. 뭐 배추든 상추든 아무튼 이딴 거 놔. 여기 발코니가 있잖아요. 이렇게 발코니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창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주거 공간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집 안에 있으면은 이거 문 열어놓고 그럼 얘가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겠죠. 아니면은 내가 여기 발코니에서 있으면은 공기가 얘 오겠죠. 신선한 공기가.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별거 없죠? 자, having a view of the vertical world garden from the interior of the home. 여기서는요 추가적인 이점을 말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두 개로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이점을 한 개 더 말해요.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집의 내부로부터 수직적 벽 정원의 경치를 가지는 것, 즉 경치를 보는 것은 will both reduce stress and increase the green view.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요. 그리고 녹색 경치를 증가시켜줄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좀 푸른 이렇게 자연 경치를 보면 이게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낮춰준다.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는 것도 뭡니까?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공기의 질 그리고 어떤 경치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뉴트리셔널리 보이시죠? 여기 영양적인 거. 자, 보겠습니다.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growing vegetables. 여기서의 growing은 동명사가 맞아요. 자라는 채소가 아니라 채소를 재배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원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 그래서 동사에 단수 취급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세요. 정원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100절 이하를 의미합니다. You will also be providing. 너가 또한 제공할 것이라고. 뭐를? 영양적으로 사운드는 건강한이란 뜻이야. healthy야, healthy. 영양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거래. 누구에게? 너와 너의 가족에게요. So, 그래서 the living room, 살아있는 벽은 provide, 제공합니다. extensive benefits beyond simple beauty.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폭넓은 이점을 제공한다는 거죠. 됐어? 그럼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얘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해버리면은 싹 다 해결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결된다. 이점, 즉 살아있는 벽 정원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점을 나열식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요 일치 같은 걸로 내기가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벽 정원을 만드는 게 좋다. 이게 그냥 주제잖아. 그럼 주제로 내겠어요? 너무 쉽잖아. 그쵸? 주제나 제목으로 물론 낼 수는 있겠지만 난이도가 너무 낮죠. 그냥 이점, 어드밴티지만 알면 되잖아. 베너핏 이런 단어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글이 오히려 어법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내기가 이제 좋다는 거야.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쉬웠죠?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막 그렇게 써놓은 게 보이죠, 여기. 그렇죠? 여러분 자학생은 없어요. 내가 이제 혹시 수업하다가 여러분이 이해 안 될까봐 이제 내가 써놓은 건데요.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이 글은요, 첫 문장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첫 문장만 잘 이해하면은 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일단 직역 먼저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집중. 갑니다. The idea, 생각은 that folk music is a product of nature. 지금 민속 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played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을 했다. In the rise of musical nationalism, 음악적 민족주의의 상승에서. 그리고 그것은 was part of the complex of ideas. 아이디어의 복합체의 일부이다. 어떤 아이디어? At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 낭만적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아이디어. 자, 해석 다 했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 알반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봤었던 지문일 겁니다. 이거 독후감 4.0이었나? 아마 그 지문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뭔 소린지를 알아야죠. 뭔 소린지. 그래서 하나씩 잘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문장 이해하면은 절반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액션을 좀 취해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걸.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민속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자연의 산물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풀어서 쓴 걸 보세요. 그러니까 민속음악은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발전한 것이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아리랑이야. 아리랑을 누가 작사 작곡했나요? 그냥 구전된 거잖아. 구전된 거.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잖아. 이걸 자연의 산물이라 표현한 거예요.
됐어? 민속음악이란 건 뭐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 됐니? 이해됐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표현이 나왔죠 지금. 그렇죠? 그 말이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유럽에서 크게 상승한 이념적 움직임, 이걸 이제 우리가 낭만적 민족주의를 하는데요. 각 민족이 고유한 문화, 언어, 전통, 그리고 뭐 공통의 역사, 뭐 이런 거를 공유함을 이제 중심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 이걸 이제 낭만적 민족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민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낭만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민족의 특징은 뭐 눈매가 어떻고, 뭐 피부색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민족을 구분하는 거.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 이렇지 않으면은 뭐 일본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논리적 통계를 이용해서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민족주의. 그래서 낭만적 민족주의는 뭐야? 이제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이제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겠어. 구분이 안 돼. 가갖고 이제 말하는 거야. 야, 아리랑 불러봐. 아리랑 모르는데? 너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음악으로서 지금 민족을 구분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낭만적이라고. 논리가 아니잖아. 그쵸? 우리 같은 지금 문화를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어? 우리와 이런 좀 공통의 그런 역사를 공유하고 있나? 이런 것들. 이런 걸 기반으로 민족을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낭만적 민족주의.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한 걸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위에다 써놨어요. 저 공간이 좁아가고.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 해석한 거를요, 재구성해서 쓴 거예요. 제가 재구성해서 이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민속음악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음악적 민족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은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큰 개념을 이루는 어떤 통합체, 이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 중에 일부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말만 봐도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민요는 다시 한번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즉, 작자 미상입니다. 맞죠?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고요? 음악적 민족주의가 발전하게 된다고. 아니, 작자 미상인 거랑 음악적 민족주의 발전한 게 뭔 상관인데? 이걸 좀 연결성을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아리랑이랑 BTS 노래를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작자 미상, 민요죠. 예를 들어서 민요라고 한번 쳐볼게. 예를 들어서 민요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 아리랑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특정한 작사 작곡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잖아. 일종의 옛날에는 뭐 노동요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걸 거 아니야. 그냥 농사하다가 아이고 아리랑 이러면서 생긴 거야.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게 뭐 농기구 하다가 이제 아리랑 부르다가 옆집에 있는 철순애도 아리랑 이렇게 부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퍼진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또 나랑 같은 노래 부르네? 야, 우리 같은 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점점점 자연스럽게 이제 퍼지니까 이제 결속력이 생기는 거죠. 결속력이. 우리 이제 그 가사라든가 그 약간 운율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악에는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뭐 좀 고통을 겪고 있거나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끈끈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사상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나한테 와갖고 야, 너 BTS 이 노래 알아? 모르는데? 너 한국 사람 아니야.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말이 돼? 아니 BTS 노래를 누군가가 뭐 방시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노래를 만들었어. 나는 근데 몰라요. 저는 진짜로 BTS 노래를 모릅니다. 한 개도 몰라요. 몰라. 그럼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난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BTS 노래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사실상 이거 뭡니까? 방시혁 추종자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잖아.
네가 감히 한국 사람인데 방시영 노래를 안 들어? BTS를 안 들어? 넌 한국인이 아니야. 방시영을 추종해야지. 이건 뭡니까? 이게 무슨 음악적 민족주의입니까? 왕정주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작자 이상인 게 뭐라고요? 음악적 민족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같은 노래 부르니까 우리 같은 팀이다. 음악으로 우린 하나가 됐어. 음악적 민족주의. 이해됐죠?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거는 좀 더 큰 범주라고.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말 그대로 민족주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족을 구분하는데 그걸 낭만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언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예체능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민족을 구분한다는 거야. 얼마나 낭만적이냐, 이런 걸로 민족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라고요. 그 중에 일부, 노래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민요라고. 이 얘기한 거야 지금. 여기서 아까 복합체의 일부라고 했잖아. 낭만적 민족주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뭐다? 민요다. 되니? 첫 문장 이해 안 된 사람. 최대한 쉽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해 안 된 사람 없어요? 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해가 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를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다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시 봐봐. 민속음악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사상이 음악적 민족주의의 상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음악으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라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요 생각이야. 요 생각,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그 생각은 우리가 낭만적으로, 우리가 민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일부이다. 됐어? 풀어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으면 이제 반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절반 끝났어. 이제부터 쭉 나갈게요. 잘 따라오세요.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자,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the folk song, 민요는 was considered, 여겨졌어요. An expression of the purely human.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으로 여겨졌답니다. 자, 근데 넘어갈게요. However 나왔어요. 그러나 instead of being universal, 이 단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뒤에 나와 있는 very라는 단어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요, 상반되는 관계예요. 반대 관계야, 반대 관계. 이거는 니네가 모의고사나 수능 풀 때도 중요한 건데요. instead of 나오잖아요. 이거 rather than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rather than. 그러니까 instead of는 뭐뭐 하는 거 대신해잖아. 그렇죠? rather than은 뭐뭐 하기보다는, 이런 뜻이죠.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은 instead of나 rather than 뒤에 나오는 표현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대신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는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해돼요? 이걸 이해해야 돼. 보편적인 것 대신에 그 표현은, 즉 그 표현은 뭡니까? 민요죠, 민요. 그 표현은 one thought. 야, 아까 말했던 거 나왔다. 여기 잘 봐. 주어, BPP, 투부정사 또 나왔죠? 이게 한 3번 더 나와요. 다시. 그 표현은 여겨졌습니다. 다양한 것으로 여겨졌대요. From one nation to the next. 한 나라에서 옆 나라로.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게 여겨졌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민요라는 게 보편적이라고 했는데, 이 보편적이란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유니버셜이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 세계적이냐,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거야, 글로벌. 됐어? 얘들아, 민요가 글로벌이에요? 야, 아프리카에서 아리랑 불러요? 아니잖아. 그치? 민요는요, 글로벌한 게 아니에요. 유니버설이 아니라고. 유니버설이 아니라 특정한 거예요. 스페시픽한 거야. 스페시픽. 특정 나라의 특정한 노래잖아요. 이게 민요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리랑이 있고 일본에 기미가요가 있는 것처럼 특정 나라를 상징하는 음악이 민요잖아요. 이게 어떻게 유니버셜합니까? 됐어? 그러니까 유니버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이 vary랑 universal은 반대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be specific 하다는 거야. be specific. 구체적이라, 특정하다고요. 특정하다고. 됐어? 봐봐. 이 특정하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 문장에도 나옵니다.
잘 보세요. 주어를 잘 봐. 민요죠? 민요는 뭐라고요? 유니버셜이 아니야. 특정해야 돼. 특정해야 된다고. 보여요? 봐봐. 민요는 반영으로 여겨졌습니다. 뭐의 반영? 여기서 people 참고로 사람들 아닙니다. 민족이야, 민족. people 앞에 어붙어 있죠. 이럴 때는 people 자체가 하나의 단일 형사로 취급합니다.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한 민족의 특유한 신비스러운 특징의 반영으로 여겨졌대요. 특정하다고요. 특정하다고. 됐어? 이 특정하다란 말이 중요한 거야. 됐어? 아까 위에서 나왔던 유니버셜의 또 반대예요. 얘는요. 자,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이거요. 보어를 어떻게 쓴 거냐면 be considered 뒤에 명사로 하나 표현했고 be considered 뒤에 투부정사로 표현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민요라는 건 어떻게 여겨졌다? 어떤 민족의 어떤 특정한 성격, 특정한 특징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immemorial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억이 안 되는 그런 시기로 되돌아가도록 여겨졌대요. 이건 뭔 말이냐면 이 민요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구전되어 오는 거죠. 작자 미상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리랑 이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 조상들도 비슷하게 아리랑 불렀을 거고 그럼 결국에는 나의 실제 조상님, 아주 오래된 조상님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구나 라는 거를 반증하는 게 바로 민요라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동일한 민족이었구나, 이런 걸 상징해 준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잠깐 정리하기 전에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주제는 뭘까요? 주제를 좀 한번 말해보고 할까? 민속 음악이, 즉 민속 음악은 뭘 한다는 겁니까?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됐어? 아까도 말했지만 아리랑 부르네? 같은 민족. 기미가요 부르네? 일본어로 꺼져. 됐어? 이런 거라고. 같은 민족임을 나타내주는, 같은 민족이란 걸 상징하는. 그러니까 지금 패러프레이징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정체성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상징한다, symbolize, stand for, 뭘 의미한다. 네 개 너무 많아요, 유희어가. 그래서 얘도 요약으로 잘 나왔었어요, 시험에. 됐어? 자, 이어서 볼게요. In this game, 이러한 체계에서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 인류가 국가로 분열되는 게 was a natural fact, 자연스러운 사실이었대. 잘 봐. 분열이 당연한 거예요. 왜 분열이 당연해? 얘들아, 여기서 division, 분열이라 나왔잖아. 그럼 이 분열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vary죠, vary, 다양하다. 그거랑 연결되는 말이에요. 됐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있는데 전 세계가 국가가 한 개짜리 단일 국가라고 쳐볼게요. 우리 전 세계가 한 개짜리 국가야. 근데 여기서 얘네가 같은 민요 불러, 얘네가 또 같은 민요 부르고, 이렇게 같은 민요, 이렇게 같은 민요 불러. 그러면은 같은 민요 부르는 애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럼 분열될 수밖에 없잖아. 민요를 기준으로 분열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민요를 하나로 똑같이 부르겠냐고. 유니버셜하지가 않은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디비전은 당연한 거라고요. 알겠죠? 자, every nation was said. 모든 국가는 말해졌습니다. 투부정사 한다고요. To have its own deep-rooted identity, its national soul. 봐봐. 그 국가 자신만의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정체성, 즉 그 국가의 민족적 정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적 소울이 뭔데요? 민요잖아, 민요. 됐어? 결국에는 자기 자신, 여기 정체성이란 말 대놓고 나왔잖아. 자기네들만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뭘? 민요를 가지고 있다. 결국 민요가 정체성을 드러내준다. 얘기한 거잖아. 그죠? 자, 마지막 문장인가요? 볼게요. Folk music was believed. 자, 요 마지막 문장은 정리하는 겁니다. 이 글의 요지예요, 요지. 결론 내리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또 주어가 민속음악이야. 민속음악은 was believed, 믿어졌어요. 투부정사 한다고.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가장 분명한 표현이라고. 뭘 표현해 줄까? 민족적 정체성을.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뭐 나옵니까? 국가의 특성 나왔잖아. 민족적 특성이잖아. 국가의 특성이, 국가적 특성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근데 그 가장 분명한 표현이 뭐냐? 즉, a typical feature in sharing in every nation. 모든
국가에서 소중히 간직되는 대표적인 특징. 그게 바로 뭐다? 민요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야. 결국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요거예요. 민속음악, 즉 민요는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여러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이 민요를 기준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니까요. 됐어? 근데 민요를 가지고 같은 민족이라는 걸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낭만적이다. 그래서 낭만적 민족주의의 여러 복합체 중 일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내용? 오케이. 여기 이해했으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문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제가 6강 자료서도 드렸었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요. 숙제 제가 또 정리해서 뭐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숙제는 아마 쓰는 숙제는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해석이나 이런 거 좀 연습 많이 하시고 초반에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촬영을 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랑 이런 거 검사를 좀 해야겠죠? 숙제 안 된 거는 당연히 다 마무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촬영 먼저 끊을게요. 페널티도 마찬가지고.